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1과목도 끝났고 2과목도 끝났고 이제 3과목 국제물류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국제물류론 24년 기출문제입니다. 8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50점 이상, 잘하면은 65점까지도 가능한 범주입니다. 기본 베이스로만 공부했다면요. 기본 베이스로만 공부했다면 65점 가능합니다. 네. 81번 바로 보겠습니다. 국제물류관리 밑줄이고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항상 81번.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항상 이 국제물류와 국내 물류의 어떤 비교급으로, 비교 차원으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비교 차원으로. 자, 옳지 않은 거 1번. 국제물류 활동에 따른 리드타임 증가는, 자, 리드타임 증가 밑줄입니다.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자, 리드타임이 증가한다. 여러분, 일단은 국제물류가 실질적으로 리드타임이 증가해요. 상대적으로 리드타임이 훨씬 더 길어요. 국내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리드타임이 뭔가요? 예, 리드타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문 리드타임을 말하는 건데, 주문 후 주문, 그리고 주문자에게 주문을 하고 주문자에게 인도, 주문자가 주문을 하고 주문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이거를 조달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조달기간이 영어로 리드타임이에요. 우리 쉽게 말해서 예시, 배달의 민족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예, 시켜본 적 있으시죠? 배달의 민족을 주문할 때 딱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50분 이내에 고객님에게 배달 예정입니다라고 50분이라고 안내해주죠. 그 50분이 바로 리드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드타임이 증가한다는 것은 재고 회전율이 사실상 감소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고량 감소가 아니고 사실 재고량의 증가예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리드타임이 길다는 것은 한 번 배송을 하고 다시 또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재고 순환에 있어서 조금 늦다, 더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리드타임 증가가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쓰기보단요, 국제물류 활동에 따른 리드타임이 증가된다면은 재고량도 같이 증가. 리드타임의 증가, 여기 리드타임의 증가 있죠? 리드타임의 증가, 이거는 이꼴 재고량 증가예요. 둘 다 증가니까 우리 이거 무슨 관계? 그렇죠. 비례관계라고 해요. 비례관계. 예. 비례관계. 다른 말로 정의관계래. 정의관계라고. 정의관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특히 5번. 9.11 테러 이후에 당연히 물류보안제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2번 갈게요. 82번. 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네, 82번입니다. 국제 운송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인데요. 자, 다 좋은데 우리가 1, 2, 3, 4를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건드릴 거 없는 편한 거예요. 특히 4번.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대량 운송을 통해 단위당 운송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자, 대량 운송 밑줄이고요. 단위당 운송 비용 절감 밑줄입니다. 우린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근데 5번에 보시면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단위 화물에다가 적어 주실래요? ULS. 그렇죠. 얘가 뭐라 불렀죠?
1과목에서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네. 이것은 개품 화물에 비해 개품 화물 벌크 카고에 비해 하역 기간이 늘어난다 X 단축이에요, 단축. 유닛 로드 시스템은요, 그렇죠. 하역 시간 단축을 가져와요. 하역 시간 단축. 실제로 벌크 화물이 하역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자, 83번 보겠습니다. 국제물류 시스템을 물어봤죠? 국제물류 시스템. 자, 이거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사실 여러분 국제물류 시스템이잖아요. 실제로 일단 이 키워드가 1, 2, 3, 4가 일단은 물류 시스템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예, 깊게 들어가면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설명 보시면은 국제물류 기업들은 선박및 항공기의 대형화에 따라 자, 소수의 대규모 거점 항만 및 공항으로 한번 끊을게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좀 도식화해 볼게요. 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박과 항공기가 점점 뭐 되고 있느냐? 대형화되고 있어. 대형화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대형화되니까 이러한 선박과 항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항만과 공항 역시 뭐가 돼야 돼요? 대형화가 돼야 됐죠. 이 대형화 추세에 맞물려서 뭐도요? 항만과 공항이 당연히 뭐 되고 있는 것, 당연히 이것도 대형화 추세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자, 이 대형화 추세. 그러면은 항만과 공항이 대형화 된다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지금 뭐로 된다는 거예요? 거점이 되는 거고요. 거점 항만, 거점 공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거점을 통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점을 뭐라고 부르냐? 허브. 그래, 허브. 그래서 허브 항만 또는요, 허브 공항.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물류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네. OECD 국가예요. 부산 신항 허브, 인천 공항,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허브가 되게 되면 허브 이 거점을 중심으로 모든 물동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허브 앤 그리고 여기는 스포크, 허브 앤 스포크 방식, 퍼져나가는 자전거 바퀴살처럼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소수의 대규모 거점 항만과 공항이 있어서 기항지를 줄이고 기항지 별표. 여러분 기항지라는 건요. 기항지라는 거는 이른바 잠시 들리는 경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거점 허브 공항만이 생겨나면서 거대화, 대형화 되면서 이런 기항지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뭐 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 여러 개 있던 거 내가 자질구레한 거 다 이제 통폐합 시켜버리고 허브 공항만 대형화 시킨다는 겁니다. 기항지를 줄이고 물동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거점. 이렇게 스포크라고 해요. 소규모. 또 여기서 파생되는 소규모들이 있으면은 이들 사이에 짧게 근거리 운송을 필요로 할 텐입니다. 근거리 운송. 내용 보시면요. 기항지를 줄이고 물동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거점은 피더 서비스. 피더 서비스란 건 뭐예요? 바로
근거리 운송, 피더 서비스. 즉, 긴 구간, 짧은 구간. 짧은 구간을요, 예. 짧은 구간의 운송 서비스예요. 짧은 구간의 운송 서비스. 짧은 구간에, 예, 이겁니다. 피더 서비스. 피더. 네, 짧아요. 그래서 피더 서비스를 통해 연결하여 운송 빈도를 줄이고 운송 단위를 늘려 물류 비용 절감하고 있다. 허브 앤 스포크 방식. 우리 이거 택배에서도 배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5번. 네. 요거 한번 딱 틀 잡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세요. 요거요. 영상 멈춰주시고. 네.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현재 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1번 ERP에 적어주실래요? 전사적 자원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ERP 1번에 얘는 국제 물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경영혁신 전략이에요. 경영혁신 전략. 그 다음에 2번에 포스는요. 포스는 한글로 판매 시점 정보예요. 판매 시점 정보.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이건 이제 유통 쪽에서도 약간 판매 쪽이니까 영업관리 쪽이에요. 영업관리. 포스, 예, 실제로 오시면 나옵니다. 판매 시점 정보라는 거. VMI, 이거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 운영 관리예요. 일단 제목은 공급자 관리 재고라고 부르고요. 공급자 관리 재고. 사실 이거 틀은 공급망 운영 전략이에요. 공급망 운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QR. QR도 공급망 운영 전략 똑같아. 이것도 QR이요. 신속 대응. 신속 대응이고요. 키워드는 뭐예요? 미국 의류 산업. 미국 의류 산업에서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SCM 기법. 네. 일종의 SCM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요, 5번 되겠습니다. 자, 84번.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시험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84번 보시면은 국내 물류와 구분되는 국제 물류의 특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옳지 않은 거. 근데 아시겠지만 특히 1번, 3번 같은 거 보시면은 물류 관리가 복잡해지고 3번의 리드 타임이나 불확실성들이 확실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은 물류 관리와 관련된 거래 비용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에 물류 관리와 관련된 거래 비용의 증가. 답은요, 2번 끝. 정말 손댈 필요도 없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 2번이고요. 85번 갈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기출문제의 핵심을 담은 거잖아요, 여러분. 용선 선박이 용선 계약상, 자, 용선 계약에 꼭 적어주세요. 부정기선 적어주시고요. 부정기선 일단 적어주시고요. 상에 명시된 날짜까지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선적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에 적어주세요. 화주. 용선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항해용선계약 조항은, 자, 취소 동그라미. 취소가 영어로 뭐죠? 한글로 쓸게요. cancel. 그러니까 취소 조항이니까 캔슬 조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단어의 뜻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1, 2, 3, 4 일단 중요한 건데요. 제목은 적어주셔야죠. 자, 1번에 레이타임 정박기간이라고 하고요. 정박기간. 네. 정박기간이라고 하고요.
2번에 뭐라 써있죠? 뒷머리지. 이 친구 채선요라고 해요. 채선요. 예, 채선요. 뒤에 가면 마지막에 문제도 나옵니다. 정박기간. 네. 그 다음에 3번에 오프하이어가 휴항이에요. 휴항. 쉬는 거. 휴항약관. 일단 제목만 알아두세요. 휴항약관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아니라 5번이겠죠. Deviation clause. Deviation. Deviation이 2로. 2로라고 해서, 예, 2로 약관. 2로. 2로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2로는 다른 길, 다른 상이하다 이자에다가 길로자 항로 해가지고요. 다른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항로 변경에 대한 약관이에요. 부득이하다면 항로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약관입니다. 실제로 항로를 변경하게 되면은 보험과 같은 것들은 바로 이제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일단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기출문제니까요. 일단 이것만 가져가 주시고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끝. 자, 86번입니다. 편의치적 별표 하나입니다. 그렇죠. 편의치적 나와줘야죠.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게 나와줘야죠. 그렇죠. 86번입니다. 자, 편의치적이란 건 뭐예요? 편의치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키워드, 선주가 자신의 선박을 자국, 다른 나라, 타국,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파나마, 온두라스 이런 나라에다가 라이베리아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국적을 그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 선박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옳은 건 3번입니다. 세금 부담 경감,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소유 선박을 자국이 아닌 국적 부여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에다가 적어주실래요? 다른 나라 국적, 맞죠? 어떤 다른 나라냐? 그렇죠. 어떤 다른 나라냐? 파나마,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그쵸. 이런 나라들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만 나와도 바로 편의치적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편의치적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예요. 편의치적에 대한 설명. 3번 끝. 자, 87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편의치적은 선급제도와 늘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같이 보시면은 자, 선급제도. 선박의 등급제도예요. 87번. 네. 선급제도란요. 선박의 그냥 쉽게 말해서 등급을 결정한다. 네, 등급 결정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주시고 선급제도. 대한민국도 이 선급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좀 특이한 게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 그냥 스스로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옳지 않은 건데요. 일단은 1, 3, 4, 5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느낌, 감만 찾아주시고요. 2번에 보시면 로이드 선급이라고 해서 보험자들이 보험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만든 선박 등록부이다. 그냥 로이드 선급은 여러분 선급기관이에요. 선급기관, 등록부 이런 게 아니라 선급기관이고요. 그냥 그런 느낌만 딱 가지고 더 이상 파지 마세요. 팔 필요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팔 필요 없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갈게요. 네.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게 제일 낫죠. 자, 88번, 다음 장 88번 보실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한번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요새 따라서 우리 시험이 국제물류 시스템에서 뭐 고전적 시스템, 통과 시스템, 직송 시스템, 다국행 창고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번은 제가 한번 키워드 정리 여러분 깔끔하게 한번 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주제는 일단 국제물류 시스템이에요. 국제물류 시스템. 네, 국제물류 시스템이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은 그렇죠. 고전적 시스템이에요. 고전적 시스템. 당연히 전통적이겠죠. 오래됐다 얘기해. 오래됐다는 네, 고전적 시스템입니다. 자, 고전적 시스템은요. 기본 베이스가 자, 상품을 자, 이렇게 할게요. 상품을요. 출고하고요. 그 다음에 선적을 합니다. 출하하고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각국 해외의 판매자 창고로 보내요. 판매자 창고로 이제 운송을 합니다. 그러니 이때 실질적으로 이때 양 자체가 뭐예요? 출하 선적할 때 출하 그리고 선적할 때 이때 그렇죠. 대량 운송이에요. 대량 운송. 네. 여러분, 대량 운송은 바로 그렇죠. 단위당 운송비 절감이에요. 단위당 운송비가 절감돼요. 규모의 경제. 예. 하지만 각국 해외 창고로 대량으로 운송을 대량으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각국 창고에 많이 쌓이겠죠, 물건들이. 보관비 증가. 보관 비용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네. 이게 바로 고전적 시스템.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가 통과형 시스템. 통과형 시스템. 간단해요. 통과형은요. 말 그대로 정말 통과만 하는 거예요. 통과만. 보시면은 자회사 창고를 통과센터로 활용해요. 자회사 창고 이꼴 통과센터에 통과. 자회사 창고가 보관을 하지 않고 통과만 하는 거. 통과. 스쳐 지나간다. 찍먹. 보관을 하지 않아요. 즉 보관 X. 여러분, 보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뭐예요? 통과세니까 출하 빈도가 높아요. 출하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하 빈도가 높다는 건요. 그렇죠. 운송비 증가를 가져와요. 운송비 증가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대로 보관을 하지 않으니 또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보관 비용 절감. 보관 비용이 또 절감이에요. 보관비 절감.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일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네. 요거. 자, 두 개 더 있어요. 일단 요거 적어주시고요. 영상 스톱 해주시고 적어주세요. 네.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직송과 다국행 창고라는 게 있어요. 3번. 직송 시스템. 직송
직송 시스템. 보시면은, 자, 공장에서, 직송 시스템, 공장에서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자나 또는 그 자회사의 다음 중간상. 자회사의 다음 중간상. 중간상에게 다음 중간상에게 바로 배송을 합니다. 바로 배송. 예, 바로 배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회사는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배송을 옆에 쓸게요. 여기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별표. 실제로 유통에는 관여를 해요. 유통에는 관여를 해요. 예. 왜냐? 넘기는 거니까요. 유통에는 관여를 해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운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장에서 바로 직배송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회사 스스로가 운송적인 측면에서 물류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물류는 관여하지 않아요. 네, 요겁니다. 통과만 시키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것. 다국행 시스템. 다국행. 다양한 국가로 가는 것. 다국행 시스템. 자, 먼저 보시면은 공장에서 잘 보세요. 이게 그 시스템적으로 보시면요. 공장에서 중앙 창고로 가요. 그럼 이 중앙 창고에서 각국 자회사 창고로 각국 자회사 창고로 혹은 창고가 아니라면 고객에게 배송을 하는 겁니다. 운송을 하거나요. 요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1, 2, 3, 4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그 느낌으로 바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여러분? 통과 시스템을 물어봤죠. 통과 시스템. 자, 보시면은 옳은 것은 1번 혼재 대량 수송을 통해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대량 운송? 고전적 시스템. 고전적. 1번은 고전적 시스템이에요. 고전적. 2번 해외 자회사 창고는 보관 기능보다는 집화, 분류, 배송 기능에 중점을 둔다. 보관 기능보다는 이게 바로 통과예요. 통과. 3번 상품이 생산국에서 해외 중앙창고 밑줄 각국이 다국이에요. 각국. 예. 중앙창고 뭐야? 자회사 창고 고객 이게 뭐라고요? 다국행. 3번은 다국행.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둘 다 직송이에요. 4번, 5번 둘 다 직송.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패턴 안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절 믿으세요, 여러분. 네, 절 믿으세요. 저라도 이것만 준비할 거예요. 저라도.
제가 준비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자, 89번입니다. 89번인데요. 아, 여러분, 진짜 이 문장은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89번. 이 문장 그냥 그대로 학습하세요. 예, 이거는 그대로 학습하세요. 컨테이너 화물이 CY에 반입되는 순간부터 본선 선측까지 또는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부터 CY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이거 THC 2번입니다. 터미널 취급 수수료. THC 터미널 취급 수수료. 그 1번은 Freight All Kinds, 네, FAK라고 약자 FAK라고 불려요. 무차별 운임. 적어주세요. 일단 답은 2번이죠. 2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CCR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그쵸. 요것도 CCR 뭐라 그러죠? 품목별 운임. 항공 쪽이에요. 품목별 운임. 그 다음에 5번 또 가져갈까요? 4번은 안 가져갈게요. 5번 디텐션 차지. 5번 디텐션 차지. 요거 5번에 디텐션 차지. 요거 예, 지체료. 그래서 품목 지체료 같은 경우는 그죠? 간단하게 컨테이너 그리고 트레일러. 원래 이거 대여 빌리는 거거든요. 트레일러. 의 반납 지연에 대한 반납 지연.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늦게 하는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요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연체료. 네. 답은 그렇죠.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0번 보시면은 전기선 운송과 관련된 거 모두 고르세요. 여러분 사실 물류관리사 준비하시면서 뭐 영어라고 하면은 뭐 영어를 우리가 막 암기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영어이기 전에 이게 먼저예요. 물류 용어예요. 물류 용어입니다. 전기선은 영어로 일단 라이너. 90번. 라이너가 전기선, 라이너.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니은의 차터 파티는요 부정기선이에요. 부정기선. 그 다음에 기억은 테리프. 테리프는요 이 라이너 전기선에 있는 테리프는요 공표운임이에요. 공표운임. 그 다음에 리을의 트램프. 자, 차터 파티 용선. 그러니까 차터 파티는 부정기선이라고도 하고요. 또 용선 계약이라고도 해요. 용선 계약 2번. 예, 2번. 용선 계약 또는 부정기선. 또 부정기선이 영어로 또 뭐예요? 그렇죠. 이게 또 트램프예요. 요겁니다, 또. 예.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은 용선, 부정기선 이쪽이고요. 디귿의 쉬핑 컨퍼런스에 저거 디귿 적어주려, 얘가 기억이고요. 예. 디귿. 이게 뭐냐? 해운동맹. 그러니까 요런 구조 정도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풀잖아요. 예. 전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네. 답은 2번. 자. 여러분 91번 문제 참 이거는 어려워 마세요. 정말 이제 어려워 마세요. 무슨 소리냐? 항공운송 화물의 사고 유형 중 지금 뭐를 물어본 거예요? 지연. 우리 지연이 뭐예요? 딜레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딜레이. 늦어진 거. 그런데
1, 2, 3, 4, 5 다 좋습니다. 근데 5번에 MSC and misconnected 탑재 및 하기 화물인수 타항공사 인계시 분실 이거는 zi언이 아니고 missing이라고 해요. missing은 놓치다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missing은 분실과 관련된 거예요. 분실 잃어버리는 거에 관련된 거지 지연이랑은 상대로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요 5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여기다 10문제 정도 푸는데도 좀 시간 걸렸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차시에 92번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